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멘토 HRD 비타 이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취업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아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그 지인이 일단 회사를 지금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상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직 서류를 다시 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혹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한번 그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키는 한 5cm 들고 몸무게는 3kg? 아니야 7kg? 아니야 10kg 너무 심했고 5kg 좀 빼자. 자기소개서 써줘. 말이 이상하잖아. 짜증나.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맞아. 나도 저러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성을 하면서 학생이, 키는, 몸무게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공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성공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옆에 그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등장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은 총 몇 명이었나요? 또는 남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남자 어린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건 혹시 뭐라고 보셨나요? 또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강아지는 몇 마리였나요? 또 사과 바구니가 따로 있었는데 사과 바구니는 몇 개였나요? 그리고 사과 나무는 몇 그루였고 전체 등장인물 중에 남자는 몇 명이었는지 혹시 한눈에 다 관찰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볼게요. 네, 옆에 그림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시나요? 네. 물론 관심의 어떤 차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내가 그 그림 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사서류 작성 시에도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관심사에 맞춰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성공적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펙이 최고다, 스펙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늦게 취업을 했던 예전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과에서 굉장히 영어 점수, 토익 점수도 좋지 않고 또 성적도 그렇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취업이 제일 먼저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되게 모든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불가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사회적인 어떤 토익 점수라거나 아니면 성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건축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 관련된 곳에서 방학마다 아르바이트 또 그 외에 인턴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서 어떤 토익 점수나 이런 부분의 스펙보다는 실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스펙을 조금 더 많이 쌓았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기본 스펙이 아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스펙이 아닌 그 직무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조금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이 4.3이고요. 토익 점수가 950점입니다. 공모전을 수상했고요. 비회사에 인턴 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을 했으며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의 예를 보면 홍보 동아리에 들었고요. 교내 홍보 학생 모델을 했고 A전자의 미스터리 쇼퍼로도 활동을 했고요. 봉사단체 CI라든가 포스터 그리고 디자인 및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두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홍보실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홍보부서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예전 같으면 뭐 학점이라던가 기본 스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학생, 먼저 나왔던 학생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세에서는 요즘 같은 추세에는 B라고 하는 학생,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학생을 조금 더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입사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자기소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입사 서류 지원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입사 지원 서류 작성하면요. 먼저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번 지금 내가 바로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먼저 작성해 보시겠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이력서 양식이라던가 뭐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작성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겠죠. 중요한 건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력서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거짓 없이 진실된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진을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장 같은 경우도 본인 생각으로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복장을 찍고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이라고 하면 내가 회사에 비춰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부착을 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기회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하면 예쁘게 나온 사진 또는 뭐 잘생기게 나온 사진이 아니라 그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감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복장은 정장 복장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겉에 정장색을 너무 어두운 색으로 입었다라고 하면 안에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해서 얼굴색이 조금 밝고 건강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인 경우 특히 머리가 이렇게 긴 여학생들이 있는데 머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짧다거나 한 그런 경우면 뭐 젤이나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렇게 드라이를 해서 조금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을 연출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대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전문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력은 뭐 많은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부터 또 아니면 중학교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다른 대학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을 수료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학력사항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력에 대한 거와 기본 사항에 대한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성해 주시는
중간중간에요. 뭐 간혹 가다가 작성하시다 보면 뭐 칸에는 맞춰서 쓰기는 했지만 띄어쓰기라던가 아니면 맞춤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뭐 문서 관리 능력이라던가 어떤 정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그럼 경력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력사항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정말 쉬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아르바이트, 어떤 경험을 쌓아서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진로를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이 본인은 그냥 어떤 학생은 방학 기간 동안에 그냥 뭐 호프집이라던가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같은 과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어디서 어떤 경험을 좀 더 쌓을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은 저는 보컬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사무 보조라던가 아니면 보조 업무라던가 아니면 뭐 보조 강사라던가 이런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같은 실용음악과 학생이고 보컬을 전공하는 두 학생인 경우 보컬 음악학원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취업이 될까요? 예, 이 사례가 실용음악과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회사의 모든 인사 담당자도 유사한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력에 대한 작성을 해주실 때는요, 유사한 지원 업종과 관련된 경력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조금 더 지원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어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점수라거나 아니면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은데도 뭐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 점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점수가 그 기준선보다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작성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 특기, 이력서상에 항상 보면 이 항목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다가 어떤 내용을 혹시 작성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흔히 취미 하면 뭐 음악 감상, 특기 하면 뭐 노래 부르기, 뭐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을 보면서는 특기가 노래 부르기네요.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면접관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요. 취미 특기라고 하는 건요, 물론 업무와 연관이 있는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취미 특기를 작성을 해줄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특기라고 하면 그 앞에서 보여달라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라고 느껴진 특기를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미와 특기는요, 1차적으로는 내가 지원하는 업무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취미 특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특기여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력서 작성법에 가족 관계라던가 자격증 사항이 있습니다. 뭐 가족 관계는 다 아시겠지만 뭐 관계라던가 그리고 성명 그리고 연령 그리고 학력에 대한 부분을 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근무처 및 직위라고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근무처에 대한 그 회사명 없이 직위만 작성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고요. 직위에 대한 것은 사원인지 아니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거 여부는 뭐 동거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것으로 기준으로 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외국어 능력 작성 그리고 컴퓨터 사용 능력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자격증 작성을 해주실 때는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또 내가 정말 원해서 가고 싶은 회사의 이력서를 제출을 하는 거라면 그 회사에서 주로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주로 원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도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보고 그런 쪽으로 어떤 스펙을 조금 더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모두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자격증은 자격증 이름과 그리고 면허 번호 그리고 발급 일자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자격증이라던가 뭐 이러한 사항으로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학생 여러분이 최근에 얼마만큼 입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최근의 이력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자격사항이요.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무 능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직무를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신입으로 해서 입사를 물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지만 혹시라도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능력 보유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보유 능력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관련 업무와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 연수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조금 나눠지기는 하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경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이력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할 때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 어떤 이력서 폼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력서 양식이나 이런 부분도 기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무엇보다 그 이력서 작성 시에 기본적으로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요. 어떤 이력서 양식이든지 간에 작성을 해주실 때 내가 어떤 그 오류가 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타이핑 오류가 있었는지 또 어떤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맞춤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은 한 칸을 떼었는데 두 번째 줄은 두 칸을 떼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력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려면 먼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바라보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라고 막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막상 앉아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정도면 작성이 잘 됐겠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할까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해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병원의 그 분위기라던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그 럭셔리하고 굉장히 호화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픈 제가 앉아있기에는 조금 불편한 의자가 좀 있었어요. 등을 받치기 좀 어려운 의자가 있어서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등을 받칠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그 순간 병원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고객들이 만족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라던가 의자를 준비를 해놨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인 제 입장에서는 그건 결코 저에게 제가 감동을 받거나 제가 만족을 느끼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자기소개서를 인사 담당자가 그대로 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작성을 하면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앞에 보이시는 그 그림은 바로 연회장의 모습입니다. 이 연회장의 모습에서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연회장에서 고객의 입장과 그리고 연회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을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 그 고객의 입장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 음료를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조금 가깝게 위치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편리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것을 원하는데요. 그 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연예 직원 담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향이 좋은 커피나 그 외에 어떤 다가를 제공해야 되지는 않을까? 또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어떤 잘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를 조금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듯이 우리 또한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금 더 호감 있게 다가가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호감 있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감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가고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혹은 기업의 관리자가 관심이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 지원자에 대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장황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식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광고에는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인사 담당자에게 조금 더 호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소제목으로서 브랜드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작성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어떤 자서전이 되어 있다라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호소를 하기보다는 어떤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한자 성어라거나 아니면 격언,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좋은 글귀 같은 것들을 남겨줌으로써 인사 담당자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글을 작성을 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작성한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이 작성한 성장 과정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의 1남 2녀 중 장녀로 1990년 5월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제 동생들과 잘 놀아주시며 자상하신 아버지와 언제나 저희를 잘 챙겨주시며 다그치실 때는 다그치시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맞아 나도 저렇게 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성장과정의 내용은요, 주체가 내가 아닌 나의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기본 정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인사 담당자는 성장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그 느낀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작성을 하시면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또 학생이 작성한 그 사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그러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으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동아리에 들면서 선후배들과도 친분을 잘 쌓아 조직의 리더를 하면서 활달하고 표현을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끔은 내성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성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 성격이 어떻지? 그 사람 보기에는 조금 이래도 성격은 이래 라고 훨씬 쉽게 믿을 수가 있지만요.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저는 성격이 활발합니다. 밝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성격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쉽게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격을 작성해 주실 때는요. 그래서 지원하는 지원 업무의 적합성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인사 담당자나 기업 관리자에게 쉽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가 됐고 내가 나의 강점을 어떻게 살리고 내 장점이 어떻게 발휘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준다라면 그 순간 인사 담당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요, 장점보다 많은 학생들이 단점 작성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을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기보다는 저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이러한 위기 관리의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팀워크 간에 어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본인의 어떤 단점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은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이 있는데요. 또 먼저 저희 학생이 작성한 학교 생활의 예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때는 반대표 및 임원 졸업준비위원회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교생의 졸업 앨범 제작을 맡아서 업체 선정, 디자인, 촬영 일자 등 일정을 계획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과 선배 교수님들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그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이 대학교 때 졸업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 내용으로 그러한 일 후에 내가 얻은 어떤 성과라던가 내가 미쳤던 영향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은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저는 성실한 자세로 기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배우려는 열의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저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주인의식으로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 있는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학생이 지원하는 동기에 어떤 간절함이라던가
특별함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그 수많은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서 꼭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도록 나만의 특별한 이유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 다른 회사에도 작성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적는다라면 과연 어떤 인사 담당자나 기업 관리자들이 이 직원을 우리 회사에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은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저는 21세기에 앞서 나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 넓고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즉, 제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면 저는 그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생각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구가 가장 그 머릿속에 지금 남으시나요?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남지 않으시나요? 입사 후 포부에서는요,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입사 후 포부에서는 바로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목표와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는 느끼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목표와 그 미래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 회사와도 일치되는지에 대한 것을 공동의 목표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어떠한 나의 역량을 펼칠 것이며 내가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내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서 입사를 희망하는 그 회사의 그 업무,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를 2학년 내지는 3학년인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준비를 완벽히 해놓고 있고, 그 후에는 어떤 그 취업을 위한 어떤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그 취업을 위한 어떤 경험을 조금 쌓는데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시간에 이미 말씀 들으셨던 그 어떤 채용 동향이 조금 변화함에 따라서 좀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학년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진로는 유아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학생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과는 피부미용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아교육보다는 피부미용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부모님의 의견 또는 주변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의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다 의사를 해야 하고 집안도 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또 잘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 의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잘 맞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다시 그 어떤 사실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지인이 한 분 계신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내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고 취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조금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에 점검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원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고 현재 나는 그 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미래는 내가 그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나의 모습이 내가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연상을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까 거듭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바로 역량과 성취 의욕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그 역량과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그 역량을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지원 직무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학과가 있지만 한번 그 의료학과, 그리고 간호과, 의료 쪽의 그 간호과 학생들을 분석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원 직무 적합성 분석에는 K라고 해서 지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의료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 지식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 스킬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그 의료를 같이 한다라고 해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의료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실습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나만의 노하우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A라고 해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에는 어떤 내가 그 직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마음가짐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감, 섬김, 배려, 그 외에 어떤 요즘 같은 경우는 의료라던가 병원이라면 어떤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고객을 배려하는 어떤 이해심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해드렸지만 그럼 이번에는 자기소개 항목별 질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에서는 특별히 남달랐던 부분만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이 겪은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지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치관이라던가 인생관에 대한 것까지도 알고자 한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어떤 그 지원자가 지원하는 업무와의 적합성이 일치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인 경우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졸업준비위원회를 했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원자가 느낀 점,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지원자가 어떠한 역량을 펼쳤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원 동기에서는요.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같은 이유로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원 동기에 대한 것은 다른 그 수많은 회사가 아닌 내가 꼭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나만의 간절한 이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사 후 포부. 이 내용에서는요, 지원한 기업만을 위한 지원 동기를 자기 비전과 결합하여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많은 학생들이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꼭 이 입사 후 포부 안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들은 회사에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건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목표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실제 작성한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이 있는데요. 성장 과정 옆에 보시면 지금 학생들도 보이시겠지만 날개를 달고 그들의 마음을 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제목을 보면
날개를 달고 그들의 마음을 날다? 왜? 왜 그랬을까? 날개를 왜 달았을까? 사람인데. 별의별 생각이 혹시 다 들지 않으세요? 바로 궁금증이 조금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광고 문구, 인기 있는 브랜드에는 인기 있는 광고 문구가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문구 하나만으로도, 이런 소제목을 하나 작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인사 담당자에게 최대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내를 주된 일로 하는 날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봉사를 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다소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시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행동이 부끄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에 투정하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 봉사를 하는 일은 저의 성격뿐만 아니라 꿈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저의 작은 힘이 다른 누군가에도 큰 힘이 되어 사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간호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성장과정 안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그것이 향후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직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을 같이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임상실습을 나갔을 때 뇌졸중으로 우울증이 생긴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신세 한탄을 하시고 치료 시간을 정말 싫어하시던 할머니였는데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치료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밝은 표정과 발랄함으로 친근하게 다가와서 매일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할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는 그 간호사의 그 모습이 혹시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또한 할머니 또한 어떤 마음의 벽을 허문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원자의 어떤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의 단점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저의 단점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에 지금은 내가 있는 곳 뒤돌아보기 바로바로 제자리에 프로젝트를 스스로 실천하며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정리정돈의 습관이 조금씩 몸에 익어 매일 사용하는 책상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계속 보완하여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했던 그 학생이 정리정돈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인상되지 않으시나요? 네, 이번에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당뇨로 내과에 입원을 하시게 되어 면회를 하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간호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할머니의 입장에 서서 할머니와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할머니의 안위를 살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도 이곳 A병원에서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고 섬김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 의료원의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이후로부터 간호인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마다 제 모습을 조금씩 구체화시킨 곳입니다. A 의료원의 훌륭한 간호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적인 간호를 배워나가고 익히며 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주는 병원임을 확신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원하게 되는 어떤 개인만의 지원자 개인만의 특별한 이유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 실습을 하였을 때 폐암으로 이미 모든 장기에 전이가 되신 환자분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드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호스피스 간호를 보면서 저의 길을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서투른 말솜씨와
말솜씨로 환자분과 대화를 하고 손을 잡아드리면서 환자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이 익숙하고 부족한 저였지만 앞으로 A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 가장 많은 여성 질환 중 하나인 갑상선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하시는 어떤 최고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병원에 입사를 해서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러한 분야이고, 향후에 나는 그러한 분야의 어떤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 병원이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이러한 인재, 그리고 이러한 지원자를 뽑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나요?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첫째, 직무와 관련된 지식, 경험, 생각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해서 제가 경험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한 경험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두 번째는 희망 직무와 연결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미래상과 회사의 미래상을 함께 작성을 하는 거죠. 내 미래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 미래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미래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그 지원자를 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입사 서류 지원 시의 최종 점검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 회사에 맞는 맞춤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한 이 항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원하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항목별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입사 지원 서류에 어떤 붙이는 사진, 하는 사진도 그냥 일반적인 사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데 최근 3개월 내에 내가 정장을 한 그 모습의 사진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러한 사진을 부착을 하였을 때 인사 담당자가 그러한 사진을 부착하였을 때 인사 담당자는 조금 더 신뢰감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증명 서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셔야 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작성한 모든 것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